노아의 수석 경제학자이십니다. 모니카 그라소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의 해양 데이터와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And thank you so much. 저를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전 녹화본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모니카 그라소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노아의 미션과 역량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미국 해양 경제 위성 개정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해양 관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I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시적절한 데이터를 과학에 기반해서 커뮤니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라든지 태풍 경보, 환경 관측 등 연안 보존, 그리고 해양 상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요. 115억 개의 예측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의 기상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집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연구선단을 가지고 있고요. 항행과 과학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항행 관련된 부유식 설치물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상 운송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7TB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 및 해양, 지리에 관한 데이터이고요. 또 해양 데이터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해양 관측과 데이터는 우리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노아는 저희의 해양 경제 위성 계정을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경제 분석청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거시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칙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GDP 수치를 통산하는 기관입니다. 해양 경제 위성 계정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통계치가 제공이 되는데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경제 수치가 제공이 됩니다. 해양, 연안, 그리고 수상, 종 다양성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 해양 경제 위성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리적 그리고 산업적 범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양에 의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해양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로 봤습니다. 해상 운송이 속하고요. 또 연안 가까이 일어나는 활동들, 예를 들어서 레저 활동이라던가 렌탈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 놨습니다. 또 해양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상품 서비스 분야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양 환경에서 활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항행 장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것이 이 제품들이 지상에서 제조가 되더라도 해양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저희의 위성 계정 항목으로 포함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해양 경제 활동 주체들을 보면 10개의 분야가 포함이 됐고 30개 이상의 분야가 세부 분야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7,770억 달러였고요. 수치를 보시면 미국의 GDP의 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매출 기준으로는 7,770억 달러이고 GDP 중에서는 4,760달러였습니다. 고용 창출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국 경제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질 GDP 수치가 있죠. 전반적인 미국 경제 수치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판매 기준으로 보면 또 매출 기준으로 보면 비슷했고 또 고용 수치로 보시면 해양 경제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부가가치 혹은 GDP를 각각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문은 관광과 레저였고요. 이것이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2,22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이 방산과 공공행정 분야였고요. 1,94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또 해상 미네랄 채굴 분야가 6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2022년에 가장 매출이 높았던 것은 조선 분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상 운송과 저장 부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분야, 산업 분야와 비교를 해보시면요. 해양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처리, 인터넷 출판, 또 전기, 가스, 수도도 있었고요. 예술,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비교해보면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업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위성 계정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인 해양 자연 자본 회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함께 유엔의 환경과 경제 자본 회계 방식을 따라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경제 복지 지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GDP 이외에 다른 수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시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자본 회계에 관한 시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자원도 있고요. 어업 자원도 있고 해양 미네랄과 레저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런 해양 자원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장 가치를 포착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상품의 이런 흐름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리소스, 해양 자원 자체의 스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해양 위성 계정에서 확장된 버전으로 저희 자연 자본 회계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양 관측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다양한 그리고 서로 상호 연관된 관측 시스템과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툴도 있고요. 광범위한 사회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항공기 위성 관측 데이터도 있고요. 지상 데이터 그리고 부유식, 설치물, 선박, 또 무인 시스템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물리 및 사회과학자들이 채집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 태풍 예측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 수중의 화학 물질 등에 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은 이런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관측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가치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이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이것을 서비스로 만들고 또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서 사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화된 다이어그램이 지금 슬라이드 위에 있는데요. 저희의 가장 큰 관측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보의 흐름이 있고 또 각각의 사회 영역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이 도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측 데이터가 결국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또 업계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회에서는 통합 해양 관측 기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연안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연안뿐만이 아니라 5대양의 정보, 해안의 정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 지역,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툴은 해양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혹은 육상이나 우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또 이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인 구스와 함께 연동해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 시스템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태평양에도 있고 카리브해, 미국 전역 해안,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들, 이 커뮤니티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들에 관해서 여기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이 정보경으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해양 1일 관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에 관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해수의 염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보다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노아에서 해양 관측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도입을 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기후 복원력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기업가와 소기업 혹은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양 자원과 관련된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연안 생태계를 위한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 재생 에너지 아니면 연안 CO2 모니터링과 회계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양 복원력을 위한 저감 조치 혹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해양 관측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노아의 관학자와 또 의사결정 관계자들은 많은 경험이 AI 활용 부분에 있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예측도 있고요. 해양 탐험 혹은 생태계 분석 등에 대해서 AI를 접목을 해왔었죠.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이런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를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는 연안 환경과 해양 지속 가능성 혹은 복원력에 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 연안에 대한 공간 상세도를 저희가 만들고자 했고요. 특정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 정보가 연안에 관련된 관리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지도를 통해서 이런 위성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산호초 3D 프로그래밍 디지털 트윈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은 작동을 안 하네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이 3D 이미지가 어떻게 AI가 산호초 종을 식별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고요. 산호초가 특정 지역에 얼마나 서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안에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AI를 활용해서 보다 특정한 예측에 활용된 것인데 유해 조류 번식 예측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마비성 폐류 독소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화학적 지문인식을 활용을 했었고요. 정확도가 95%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노아에서는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리프 조류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AI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 마지막 사례가 될 텐데요. 차세대의 확률론적 해안 홍수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 예측 시스템은 모델을 제공을 해서 효율적이고 높은 확률로 해안 홍수를 특정 시간대를 대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AI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돼서 확률론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심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물리적인 법칙을 함께 사용해서 태풍과 조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 당시 혹은 사전에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겠죠. 제가 많이 공유하기는 했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